일단 여기까지는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유튜브가 마케팅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면 저는 틱톡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틱톡은 팔로워를 모으기가 굉장히 쉽고 추천 시스템을 조금만 잘 타면은 이제 유행하는 콘텐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 만들면은 이제 일정 이상의 뷰가 나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생각보다 이 영상을 짧게 편집하는데 스택이 오래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매체 전략을 짤 때 틱톡이 생각보다 유했었고 지금도 제 구독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파일을 틱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틱톡이라는 게 크리에이터, 그 춤추는 플랫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틱톡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선생님을 찾는 그런 공모전을 연다던가 혹은 교육형 콘텐츠를 제작을 해주시면은 뭐 일정 이상 노출이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업로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럼 제가 선생님이 되라는 건가요? 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선생님이 되라는 뜻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혹은 비즈니스와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으로 팔로워를 모으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플루언시를 모으는 전략으로서 이거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거를 진행했을 때 팔로워가 잘 모였었고 생각보다 이 틱톡을 통한 구매 전환율은 낮았어요. 왜냐면 원래 보통 휘발성이 높은 플랫폼은 구매 전환율이 낮아요. 다들 페이스북 생각을 하면서 페이스북은 이런 전환율이 높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페이스북 초기에 그런 짧은 영상들이 전환율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약 20%까지 혹은 4%그 정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구매 전환율을 보였던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 광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짧은 비디오는 광고 효율이 거의 1%대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틱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페이스북과 동일하게 1% 정도의 광고 효율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제일 많은 건 유튜브였고요. 그 다음이 인스타그램, 그 밑에 제일 밑에 틱톡과 페이스북이 있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비즈니스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투체는 요즘 유튜브도 짧은 비디오가 대세지만 인스타그램에도 릴스라는 것이 유행하면서 짧은 비디오를 수구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를 만약 원하시면은 뭐 유튜브와 인스타 이렇게 전략적으로 두 개 채널을 다매체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겟팅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을 꽤나 이제 이용을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저는 대부분 이제 유저들이 틱톡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페이스북보다는 틱톡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페이스북의 역할을 인스타그램이 거의 해주고 있는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적긴 했지만 물론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과 똑같은 영상을 올리고 거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다매체 전략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인스타그램을 좀 더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트렌드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은 생각보다 이 인스타그램을 통한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데이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빨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잔머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지금부터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적으로 지켜왔던 거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저의 시급을 항상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얌체 같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영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9시간, 진짜 길어도 하루. 이제 하루 정도 쓰면은 이제 다른 시간에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무리 없이 오랜 시간 영상을 여러 편 작업할 수 있게 작업 환경이 세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재 선정하고 영상 구상하고 대본 작업하는 게 거의 한 몇 시간 안에 거의 이루어지고요. 저는 도안을 제작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두세 시간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간은 9시간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만들기 때문에 9시간이 밖에 안 걸리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영상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세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픽스를 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거의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재 선정할 때도 제가 이거는 앞에 강의에서도 공유를 드렸던 건데 저는 이런 무조건 이제 시의성 있는 컨텐츠들 혹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집중을 많이 하는데 실제 조회가 많은 순으로 컨텐츠를 검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미 중복돼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사 같은 것들도 미리 써놓고 그걸 통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컷 편집하는데 웬만하면 1시간 안에 끊고 예능이라던가 색보정, 여러 효과들은 이것도 1시간 그리고 프롬프트 자막, 내 말 자막 전체 다 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합해서 4, 5시간 안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3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하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시간 3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만들기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일정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나와서 설명하는 영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 시간 안에 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 매체의 성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영상을 촬영할 때 드리는 품이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비용을 적게 쓰면은 많이 남는 거고 이익이 남는 건데 저는 일단 저 개인의 인건비도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제목 같은 경우에도 신상템 같은 경우에도 작업을 할 때도 무슨 템에서 항상 인기 순으로 검색을 해보고요. 이렇게 인기 순으로 검색을 할 때 훨씬 더 명확한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그런 마케팅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많은 타겟군을 목표로 한 영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서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 상자편지 영상이었는데요. 이 상자편지라는 게 되게 정말 전통적인 곰신 문화에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곰신 대부분이 저희 타깃꾼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좋아해 주셨고 저는 상자편지를 한번 해봤으면 상자편지랑 비슷한 뭔가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변형한 형태의 스크랩북을 만들었었고 이것도 제 채널을 견인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소재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많은 타겟을 목표로 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살짝 비틀게 되면은 제 아이덴티티가 담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기 컨텐츠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비즈니스화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는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중성 같은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거에 철저하게 맞춰서 영상을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이게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줄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봐준 영상이 많은 구독자들을 불러왔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재에 대한 관심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획을 할 때도 이런 소재 선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나가게 되면은 대부분 분들은 유튜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회수도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재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조회수를 따라가되 제가 영상적으로 꼭 지키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해상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작업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직 수평이에요. 수직 수평이 뭐냐면은 사람의 눈은 항상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은 이제 수직 수평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수직 수평이 틀어지게 되면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영상을 처음 찍으시는 분들은 내가 예뻐 보이고 싶어서 얼짱각도로 찍는다던가 혹은 수직 수평을 보는데 명확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좀 불안하게 촬영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탑뷰 그리고 확대 전략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해상도가 되더라도 200배까지 캡처하더라도 저희는 이 조그만한 스마트폰 화면에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98%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하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캠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투캠도 물론 좋은 전략이겠지만 하나의 영상 소스를 확대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영상을 만들 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좀 과감하게 선택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재미도 잡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나를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게 당연히 먹혔어서 초반에 어느 정도 히트 콘텐츠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생각보다 그걸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고요. 저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저희 케이스에서는 교육, 이걸 만들기를 따라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 막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교육 중에서도 저는 일단은 원데이 클래스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 1대1로 만났는데 여러 가지 재료비 떼봤자 최저 시급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일을 하지, 이렇게 유튜브에 시간을 쏟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 대상의 강의를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이라는 모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차를 먼저 줬고요. 목차에 맞춰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는 등으로 이제 책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나쁠 수도 있죠.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영상 퀄리티가 제가 보기에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영국영화과에 나와서 영상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짧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할 것과 선택할 것 사이에서 좀 효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교육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 돈 생각 안 하고 조회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그 조회수를 기반으로 유입되는 시청자들을 타겟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당연히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집중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자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벌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지 정말 영상에 있었어도 포기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고 싶은 포인트만 살릴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고 뭐 쉬는 시간에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타겟군, 그러니까 마케팅 타겟, 내 제품을 사주는 타겟과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일치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구매 전환율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라든가 업로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후킹 수단을 정보로 정했을 뿐이고 그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로 편집을 하고 그 이외에 더 고급 편집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예쁜 거 물론 좋지만 생각보다 예쁜 영상보다는 노출되는 게 더 중요하고 유튜브 썸네일은 곧 내 영상의 광고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광고판에 들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경험을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내 걸 봐줘야지 수익화가 되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던 그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업로드 과정도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하는 편이고 썸네일 같은 경우도 기획 단계에서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사람들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PC에서도 볼 거고 모바일에서도 볼 거고 되게 여러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모바일에서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한 94% 정도의 영상을 모바일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카메라가 크게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고 꽃을 좋아하면 꽃을 찍는다던가 혹은 뭐 이렇게 아롱아롱 예쁜 느낌이 필요하다면 DSLR 꼭 쓰긴 하겠지만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이런 뭐 bokeh가 있는 것들을 안 하고 단순하게 이제 촬영만 한다면은 이제 저는 이런 보급형 기기라던가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어차피 비용이 덜 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활용할 법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유명해져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굳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수익화가 되게 되니까 유명해지게 된 케이스를 많이 만나봤고
저도 애매하게 약간 그쯤 선상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 드려봤습니다.